어제 이제 내각 인선 네. 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로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데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안규백, 김영훈 그리고 그러니까 안규백은 국방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김영훈은 최초의 민간 네. 문민 국방장관이 된 네, 거죠. 김영훈은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송미룡 농림축산품부인가요? 그렇죠. 농수산부 장관. 네. 이 세 명이 이 어제 인사에 이제 하이라이트고 특징이 있다고 보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 AI 전문가들, AI 중심으로 갔던 거 네, 하나하고 IT 전문가들을 앉힌 거. 통일 외교 라인들이 완성된 거. 네. 이런 그런 점들이겠죠. 부분들이 뭐 이제 어제 인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헌법에도 문민 통제 이 조항들이 이제 있는데 주로 그래서 현역 장성들은 국방부 장관 아니지만 바로 옷을 벗은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부 장관을 지금까지 지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군 출신들이 해왔는데 그 자리를 방위병 출신이 간 겁니다. 사병 출신이죠. 방위병. 근데 아침에 보니까 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은 뭐 어디까지 했나 병장을 했나 봤더니 육군 방위병 출신이더라고요.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된 거죠. 그렇죠. 방위병 출신들 꿈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야, 안규백 장관 지명자는 네. 그동안에도요, 국방위를 5차례 걸쳐서 하면서 국방위원장을 했는데, 네.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수많은 3성, 4성 장군들 거느리고 딱 가운데 버티고 앉아서, 네. 왜냐면 워낙 오랫동안 국방 이 분야를 상임위로 하다 보니까 국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해박하고, 그렇죠. 모르는 게 없고, 군 인사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고 있고. 거의 5선이시죠? 그렇죠, 네. 5선이죠. 네, 국방위 그리고 국방위원장까지 하시고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그리고 뭐 특별히 이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던데 저는 뭐 국방부 장관이 뭐 충분히 한 민간인이라고 지금 한 번도 뭐 5.16 64년 만이라는데 사실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선례를 쭉 더 쌓아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예.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요. 네. 안규백 장관 이제 후보자는 사실은 그동안에도 원래 당뇨 출신이잖아요. 네. 민주당에 들어가서 당뇨로 시작했었는데 네.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탁월하고요. 네. 주변을 또 배려하는 그런 네. 이런 소통 능력, 조정 네. 능력도 아주 탁월한 그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장성들, 오직 군내에서 군사 문제만 다뤘던 장성들 전체를 특히 우리는 육해공 육사 출신, 공사 회사 출신들 네. 갈등이 워낙 심하고 해병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육사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네. 군내의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적임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안규백 장관이 어떤 그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비상계엄 직후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비상계엄에 지금 군을 상대로 좀 수사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군을 앉혀놓으면 수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지만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발본색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 그러면 민간 출신이 들어가야지 거기에 누가 그 옹호할 수 있는 장성 출신들의 동기나 선후배 다 관계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육사 출신들이 장악돼 있는 그런 속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또 육사 출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닌 비육사 출신들도 있지만 근데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거기에 비육사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이 관계들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전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민 통제. 그렇죠.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가담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그 이후에 특히 전두환 시절 네. 정말 국민들은 끔찍한 삼천 교육대라든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살상당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드디어 이제 문민 국방장관 시대가 됐다. 정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의미 있죠. 그 안규백 네. 이제 장관 후보자가 기백을 살려서 네. 기백을 살려서 정말 국방개혁도 해주고 국방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갔던 최혜병 같은 사례들 네. 이런 사례들을 만들지 않게 해서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비상계엄의 어떤 가담한 장성들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는 문제가 있고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 군의 사기가 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 또
이런 과제가 있는데 잘 그런 역할들을 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더십도 있고 뭐 주변을 배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무 조절 능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좋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요.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역시 아까 그 방위병 장관, 방위병이 장관 됐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사가 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뭐 김영훈 공폭이니 민주노총은 아주 적이라고 불렸던 윤석열 정부에서 그랬는데 네. 드디어 민주노총의 네. 위원장 출신이죠. 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어제 어제도 어제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새마을호 기관차를 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도노조 출신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다 어제 이제 통보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현장의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민노총 위원장을 지냈지만 전격적으로 발탁된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농민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탁한 그런 사례도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았는데요. 저 이제 그 전임 장관이 누군지 아시죠? 저기- 김문수. 예, 그렇죠. 그 김문수 장관은 이제 그 과거 이력 가지고 뭐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때는 이제 그 학생운동 하다가 노동 현장에 또 뛰어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단한 노동 투사였죠. 투사했는데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꾸로 노동을 탄압하는 인물이 군부화돼 됐죠. 됐었지만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전히 현장에서 지금 김영훈 장관 후보자는 여전히 현장에 있다가 지금 발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로 노동 현장을 이해하고 노동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또 노동 행정 전체적으로 또 기업과 같이 소통도 하고 네. 협상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어떻게 타협으로 만들어낼 건가 네. 다양한 일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점을 주력한 네. 것 같습니다. 자, 전임 정부의 장관을 그대로 네. 위임시켰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파격적입니다. 그 송미령 장관인데 그때 혹시 저는 이제 그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하고 본회의에 나와가지고 송 장관이 나름대로는 좀 저도 느끼기에 진솔하게 그 당시 상황을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고 그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 대통령이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가고 발표하고 자기들은 휴대폰으로 봤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하면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장관 후회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송미령 장관을 그대로 위임을 시켰어요. 야,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런데 사실은 행안부, 법무부 내지는 또 뭐 국방부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장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리들도 일단은 아니었고 농식품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자리이고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고 내지는 뭐 최근에 뭐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 전문성이 있다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우리가 유능하다고 하면서 검증도 이렇게 잘 하는 거 보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통과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어제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단과 함께 관저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송 장관과 국무회의 때 얘기해 보니 농정에 대한 식견도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 네. 능력이 있다면 어느 진영의 사람인가 보다 능력 안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과정 속에서 국무회의 하면서 보니까 자기 의견 농림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얘기하고 개혁안도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서 이 대통령이 저 사람 일 잘하는구나. 그래서 픽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양곡관리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쌀을 과잉 생산했을 때 그 전량을 갖다 과잉 생산된 전량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사주는 거.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에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렇죠. 그때 지금 농수산부 장관이었고 그때는 농망법이라고 비판을 이제 그 송 장관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의무 매입 말고 조건부 매입으로 하자. 쌀이 이제 남아도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남아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돌면 그 감축 목표 달성하고 남아도는 걸 전량 수매를 하자. 그래서 조건부 매입 이 대안을 송 장관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업무 보고도 하고 국무회의 할 때 아까 이런 것들이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어떤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사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할 때 네. 노동국장을 사실 굉장히 심혈을 들어서 이 지자체에서 노동국은 없었거든요. 그걸 네.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그때 공정국도 신설했고 그런데요. 파격적으로 남경필 지사의 네. 비서를 비서를 했던 국장을 선임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런 사람 정적도 거기는 발탁한다. 늘공인 거죠. 거기는 늘공인 거죠. 늘공 그렇죠. 늘공이지만 사실은 한번 그쪽 비서라든가 그 캠프 진영에 갔던 사람은 잘 안 쓰는 네. 게 원칙인데 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전격 발탁을 한 거죠. 그 송민영 장관은 또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전문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무직이었다, 국회의원 예를 들어 국민의힘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 장관이었다고 한다면 발탁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또 발탁했어요. 권오을 또 보훈부 장관이 거기는 한나라당 이제, 삼선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로 와서 그렇죠. 먼저 맞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네, 결정들이었을 맞습니다. 텐데 일단 어제 그런 통합의 통합 메시지. 인사, 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네. 사회가 함께 가야 될 길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잘사니즘, 먹사니즘, 잘사니즘 얘기를 하면서 편산이즘까지요. 네, 네. 내세웠던 게 실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용주의. 그래서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고, 또 노란 고양이면 어떻냐 이런 얘기해서 일 잘하면 김대중 정책도 갖다 쓰고 누구 정책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말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는 것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야, 그 내각 인선표가 혹시 그래픽이 있나요? 네, 저기 있네요. 자, 저렇게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네. 여성도 세 분이 지금 발탁이 돼 있는 거고요. 특히 AI 전문가들이 이번에 또 포진한 것도 특징이죠. 네. 그리고 외교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이종석 국정원장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 안정성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차관, 2차관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외교 분야의 이제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바른말 잘하기로 또 유명한 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지명자가.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이제 취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저는 이제 외교부 취득도 해봤기 때문에요. 네. 그런 현장에서 그런 평가들, 외교관들이 엘리트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자기 출세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국가의 국익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통일부 전문성. 장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개성공단 합의를 끌어낸 분이 정동영 장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요. 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들,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도 과거 통일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거에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들을 주요 외교 안보 라인 중에 안보 쪽 라인, 통일 라인 여기에 앉힘으로써 안정성을 가져왔다. 안정성도 가져온 게 있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렇죠. 반드시 완전히 지금 통신선도 끊어지고 완전히 주는 막아졌잖아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전쟁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평양에 드론 보내고 네. 자극하고 뭐 전담 보내고 김정은 비난하고 하면서 엄청난 전쟁 사안이 될 뻔했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외교 안보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독자 국가를 얘기를 하면서 휴전선 쪽에다가 그 벽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아니 왜 갑자기 벽을 쌓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전쟁 그렇죠. 남한 쪽에서 도발하려고 한다는 조짐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도발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검 수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겠지만 사실 그런 상당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다. 앞으로 더 좋은 인사들도 남은 개각에서도 내각 인선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